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북한 정찰 위성 발사 관련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 영국 프랑스 순방 관련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2년)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를 선보였습니다. 출범 이후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가졌다는 자평이 무색하게 지난주에는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어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의 현장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불편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17일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뉴스 1번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행정전산망인 세월의 이상으로 각 지역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 등에서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서류 발급과 주민등록 등본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지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어진 보도에서는 행정전산망 오류의 원인과 늦어지고 있는 전산망 복구에 대해 전문가의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명주 교수는 인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공무원들은 행정 시스템에 접속할 때마다 신분 확인을 하는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무원의 자격을 검증하는 보안 인증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서버의 오류로 지자체 현장과 함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밝히며 업무 처리는 여러 서버에서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통합 검증 서버에서 오류가 발생해 모든 업무 처리가 마비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오류를 대비하기 위해 갖가지 경우에 대해 충분히 실습을 하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오류를 대비하는 매뉴얼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세월이 인증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 발생 당일 서류 발급을 하지 못한 시민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짚어주어 시청자들에게 폭넓은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 당시 질문에 대한 내용이 즉각적으로 자막에 반영되지 않아 인터뷰의 내용과 자막의 불일치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히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의견은 자막으로 제공되지 않아 자막에 의존하는 시청자들에게는 각 질문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점들이 보완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단순 게임을 넘어 e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을 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 중 하나인데요. 지난 19일 e스포츠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면서 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뉴스 초점에서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월드컵만큼 큰 축제로 여겨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결승전 경기와 관련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는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롤이라고 하는 게임의 운영 방식과 게임 이용자 수, 게임 시청자 수를 언급하면서 이 게임의 인기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이 게임이 채택되면서 초대 우승팀이 우리나라였다는 점과 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면서 병역 특례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게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 팀인 T1과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경기가 더욱 주목받았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일찌감치 1만 8천여 장의 결승전 티켓 매진과 원래 가격의 12배가 넘는 가격에 유통되는 암표를 통해 그 인기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화관 생중계 티켓도 매진되어 암표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연 분야의 암표 관련법 통과 및 내년 3월부터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e스포츠에는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제도 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e스포츠를 응원하는 것도 새로운 문화로 장착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생중계가 경기에 대한 해설보다는 실제 경기 장면만 송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응원하는 문화가 일반적인 사회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e스포츠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게임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게임이 비단 e스포츠로 불리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 우리 사회의 흉악범죄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되면서 게임에 대해서는 긍정보다는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담에서는 게임이 e스포츠로 변화하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향유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 소개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게임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것, 암표 거래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 제도적 정립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게임이 지니는 경제적인 효과도 추가적으로 다뤄봤다면 게임 산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에서만 주로 소비되던 K-팝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빌보드 차트에 국내 가수들이 오르는 일이 빈번해졌는데요. 그만큼 K-팝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 뉴스워치에서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부문이 신설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가수들의 수상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가수들이 새로 신설된 K-팝 부문에서 4개의 상을 수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가수들이 수상한 부문은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K-팝 앨범, 톱 글로벌 K-팝 송, 톱 K-팝 투어링이며 뉴진스, 스트레이키즈, 방탄소년단 정국, 블랙핑크가 그 주인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부문의 수상자들이 이룬 성과를 전하면서도 이 외의 부문에서는 한국인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의 오리콘 차트에 오르는 것을 보고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인기 아이돌 그룹은 앨범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데요. 그만큼 K-팝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미국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우리 가수들의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K-팝이 지닌 영향력을 잘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요 부문들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K-팝 부문을 신설한 것에 대해 K-팝을 팝이라는 커다란 부분으로 다루기보다는 장르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의 의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우리 가수들이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K-팝의 위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해외 시장에서 K-팝이 지니는 의미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적인 보도와 함께 전문가의 견해를 더해 다뤄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빚으로 빚을 막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 22일 뉴스센터 12에서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년 새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달 신용카드 9개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조 4,903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5%, 9월 달보다 6.3%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론 대환대출의 확대는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카드론 대환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팍팍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을 받게 되면 당장 급한 것에 대해 연체를 막을 수는 있지만 기존의 카드론보다 금리가 높게 책정되고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한데요. 이는 결국 금융 취약계층의 직접적인 빚 부담의 증가로도 연결됩니다. 이 보도에서는 단순히 카드론 대환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만 전달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카드론 대환대출의 원인으로는 주로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외의 요인에 대해서도 다뤄보면 현상을 바라보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뉴스 1번지를 통해 저연령층의 명품 소비 현상을 조명해 본 만큼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카드론 대환대출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면 의미 있는 보도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겨운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은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카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11일과 18일에 방송된 연중기획 카모니에서는 아이가 셋, 한태 부부의 좌충우돌 육아일기를 다루었는데요. 한국인 남편 철수 씨와 태국인 아내 소티다 씨는 새 아이를 키우며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인이의 등원을 마치고 1층 부모님 댁에 온 철수 씨. 막내의 울음소리에 급하게 달래러 들어가는데요. 한편 부엌에서는 철수 씨의 어머니가 아침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 할머니 옆에서 수저를 가지고 노는 귀여운 장난꾸러기 둘째 다라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들이 진정되자 겨우 아침 식사를 하는 다둥이 아빠 철수 씨. 식사를 하는 철수 씨 옆에서 육아고수 할머니는 아이들을 동시에 볼보고 계시는데요. 수유하느라 잠을 설치는 소치다 씨도 시어머님 덕분에 한숨 더 자고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외출 준비하는 부부. 소티다 씨의 병원 진료를 예약해 두었다고 하는데요. 소티다 씨는 연이어 새 아이를 낳고 갓난아이를 돌보느라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근육통이 최근 들어 심해졌다는데요. 병원에서 철수 씨는 아내 전문 통역사로 의사 선생님께 아내의 증상을 전해주었습니다. 소티다 씨는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남편한테 계속 짜증을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는데요. 짜증을 다 받아주는 남편이 100점도 아닌 1000점짜리 남편이라며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내가 치료받는 동안 놀이터에 온 다라와 철수 씨. 유치원에서 야외 놀이를 나온 첫째 다인이와 뜻밖의 남매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육아고수 철수 씨는 오빠랑 더 놀고 싶은 다라가 놀이터를 떠나지 않으려 할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다른 놀이터로 향했는데요. 오랜만에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인지 다라의 에너지가 더욱 넘쳐 보입니다. 그에 비해 아빠는 금세 지쳐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체력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데요. 뛰어다니는 다라를 보면 육아는 정말 무한 체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다인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은 휴일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카페에 간다고 합니다. 양팔의 두 아이를 번쩍 안는 슈퍼맨 아빠 철수 씨와 근육통도 불사한 슈퍼우먼 엄마 소티다 씨. 다인이와 다라의 최애 캐릭터로 꾸며진 키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온 적은 있지만 다 함께 온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캐릭터 장난감에 신이 난 다라.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뛰고 재밌는 민속놀이 체험도 하고 좋아하는 캐릭터 상품을 받으며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소티다 씨네입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키즈 카페 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보려는데요. 캐릭터 인형으로 꾸며진 기차에 올라타는 가족들입니다. 신나는 기차 여행이 끝나고 다음 코스는 다인이가 좋아하는 트램펄린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신나게 뛰는 다인이와 달리 다라는 금방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는데요. 마음껏 뛰며 에너지를 발산하는 어린이들. 정말 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슬슬 출출해지는 시간. 아이 셋을 다 데리고 밖에 나가서 먹긴 힘들다 보니 키즈카페 안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는데요. 맛있는 크림 스파게티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까지. 실컷 뛰어노느라 힘들었는지 잘 먹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식사하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가족들.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캐릭터 인형들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공연에 푹 빠진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새아이와 추억을 만듭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난 다인이가 바쁜 엄마 아빠 대신 막내 동생 다민이를 놀아주고 있는데요. 다둥이 아빠의 노하우를 살려 다인이의 밥을 먹이는 아빠 철수 씨.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남편 덕분에 소지다 씨의 아침은 조금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엄마와는 태국어로, 아빠와는 한국어로 대화하는 다인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철수 씨가 다인이 등원을 준비하는 동안 소티다 씨는 막내 다민이의 외출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부부. 평소에 철수 씨 혼자 다인이를 등원시켰지만 오늘은 소티다 씨도 함께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늘 아빠와 함께하던 등원길에 엄마까지 있으니 다인이는 더 신이 났습니다. 얼마 전 태어난 지 100일이 된 다민이의 100일 사진을 찍는 날. 셋째는 100일 잔치 사진으로 대신하려 했지만 형 누나와 다름없이 해주고 싶은 게 엄마 아빠 마음이라는데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다민이의 100일 사진 찍기는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엔 갑자기 울어서 촬영이 멈췄는데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다민이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나 불안했던 엄마 아빠와 달리 2주일 새에 쿨쩍 큰 다민이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포즈를 취합니다. 안정적인 포즈는 물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미소까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촬영 컨셉은 한복이라는데요. 다민이는 한복이 불편했는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익숙한 아빠의 품에 안기자 울음을 멈춘 다민이. 하지만 다시 의자에 앉히며 울 것만 같은 다민이를 최대한 어르고 달래보는데요. 평생에 한 번뿐인 100일 사진을 예쁘게 남겨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스튜디오 촬영이 무사히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미션을 완수하고 가게로 돌아온 부부. 때마침 음식점을 찾은 특별한 손님이 있었는데요. 소티다 씨가 한국에서 사귄 태국인 친구라고 합니다. 태국 음식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다가 친구가 되었는데요. 낯선 타국에서 고향 이야기를 하며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님으로 왔다가 친해진 동생들이 많다는데요. 고향 음식을 먹으며 함께 그리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소티다 씨가 다민이를 돌보는 동안 배달 주문을 처리하는 철수 씨. 스튜디오 촬영에 식당 일까지 한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은 철수 씨는 이제 겨우 끼니를 챙겨보려 했지만 모든 식당 주인이 그렇듯 마음 편히 제 시간에 식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며칠 후 시장을 찾은 소티다 씨네 가족. 아이 셋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총출동했는데요. 이곳은 김장 재료 준비를 위해 매년 온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장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전통시장의 묘미인 시식을 즐기며 김장 전문가 시어머니의 지휘하에 하나씩 재료를 구입하는 소티다 씨네. 손주들에게 달콤한 호박죽도 해주고 싶어 잘 익은 호박 한 덩이도 샀습니다. 김장 재료에 호박죽 재료까지 무거운 물건이 하나둘씩 늘어가니 어느새 아이들 유모차가 장바구니가 됐습니다. 장 보는 동안 얌전히 있어준 아이들을 위해 옛날 과자를 사주려는 소티다 씨. 다라는 자기 얼굴보다 큰 뻥튀기를 소중히 안아들었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들과 외출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 아빠. 때로는 지치고 버거울 때도 있지만 매일 쑥쑥 자라는 아이들의 매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소티다 씨는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데요. 한태 부부의 육아일기에 행복한 추억이 가득 쌓이길 기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은 학생 이번 연중객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인생의 1순위가 된 새아이를 위해 든든한 가장이 된 아빠 철수 씨와 아낌없이 애정을 쏟는 엄마 소티다 씨의 부모로서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중계 하모니를 보면서 경은학생이 느꼈던 생각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새아이와 함께해서 행복이 3배인 소치다 씨의 육아일기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물 학대냐 아니면 고유한 음식 문화냐 반세기 가까이 이어져온 개식용 문제가 현재 추진 중인 개식용 금지 특별법으로 다시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개식용 논란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처음으로 제기가 됐었는데 이후에 뭐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채도 이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개식용에 대한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관련 보도부터 정리해 보죠. 네, 개식용 문제는 뭐 수십 년 동안 매듭을 짓지 못한 오랜 논란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개식용 금지법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문화적 관습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 됐었죠. 네. 요즘은 뭐 보신탕이니 개국이니 뭐 이런 말 자체도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또 반려동물 인구가 1,300만 명이 넘어서 이제는 동물권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개식용 문화를 없애기 위한 조례와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물론이고 또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뭐 올해 안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 또 유통과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관련 식당의 폐업 기간을 고려해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서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이제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식문화 관습까지 금지하지는 못했고 다만 식품위생법으로 개고기를 판매한 식당에 뭐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 등이 내려졌던 것이죠. 언론에서는 개식용 금지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관련 입법을 시도 중이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관련 업계의 반발이 관건인데 관련 농가나 식당의 타격이 불가피해서 이제 보상 문제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단속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용개 농가도 그렇고 이 업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관련 업계의 반응에 대한 언론 보도 정리해 보죠. 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예. 이제 개를 현재 이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한 1,150여 개, 또 도축업체는 34개, 유통업체는 219개, 또 식당은 1,600여 개라고 합니다. 예.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제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식용 목적의 개를 사육하거나 판매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대한육견협회 위원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개권을 위해서 인권을 짓밟고 또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권력에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정부의 집계에 대해서도 보상을 미끼로 통계 조사를 한 것인데 농가의 30%도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지원책을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서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나 또 도축 유통업체, 식당에 대해서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축산이나 원예업으로 전업을 할 경우에 시설비나 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또 다른 산업에 취업하려는 경우 뭐 교육이나 훈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잇따른 법안 발의로 이제 개 식용을 금지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실상은 현행법의 모호한 규정 탓에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개를 이제 가축으로 정의해서 축산물로 취급할 수 있는 축산법과 또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지 않아서 도축 행위를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상관리법이 이제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또 식용개와 이제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이제 관련 업계의 주장을 전하는가 하면 예. 결국 폐원 지원금의 규모와 보상 문제 등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축산법과 축산위생관리법의 충돌. 사실 이게 개식용에 대한 논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다, 아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찬반 의견에 대한 보도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그 내용 정리해 보죠. 네, 이제 언론은 개식용 금지와 관련한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는데요. 이제 한국 갤럽 등에서 실시한 2021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식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60에서 7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비해서 법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질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과 또 여론조사 기관인 닐슨 아이크 코리아가 함께 진행한 2023 실태조사 결과도 전했는데요. 예. 한국인의 86.3%는 과거 이제 개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는 개식용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고 또 응답자의 57%는 개식용을 이제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65%는 개식용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에 완전히 종식되는 시기를 2년 이내가 적당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아직까지도 개를 사육하는 농가나 판매업소가 적지 않다는 점과 또 이를 주로 소비하는 연령대가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60에서 70대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이제 직접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설 경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개식용 금지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크다면서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동안 보면 이제 외신들 역시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요. 관련 법안이 추진될 때마다 한국의 이 개식용 논란을 주목하기도 했는데 외신 보도 내용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우리의 식문화에 대해서 야만적이다 라면서 그렇죠. 이제 비판을 해왔었죠. 네. 이런 세계 각국의 외신들이 최근 한국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면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국제적인 요구와 비판을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늘어나고 또 대중이 개식용을 외면하면서 지난 몇 년간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농장과 식당 업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이제 개식용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면서 예. 또 우리의 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도 개식용 문화는 한국에서 이제 수백 년 된 관행으로 더운 여름날에 이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 여겨져 왔지만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또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개식용 금지를 원하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찬반 여론이 팽팽한 이슈이기 때문에 혐오나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또 지양돼야 할 텐데 끝으로 교수님께서 언론이 해야 할 역할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결국 사회적인 합의가 아닐까 이제 생각합니다. 이제 언론 보도가 찬반 논쟁에 이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죠. 또 개식용 금지 쪽에 아무리 찬성 여론이 많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위주로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다고 찬반을 나눠서 갈등을 부각시키는 이슈로 이 사안을 접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개식용을 금지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또 현황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특히 이제 각각 관련 업계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야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경 문제가 이제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이 사안의 본질을 짚는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언론이 공론회장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저희 옴부즈뱅팀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